자, 해봅시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이 뭐야? 시킨 대로 해. 자리 지정해줬네. 모음 일단 A. 2. 2개밖에 없네. 그 다음, 6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서 짝수 번째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였다가 모음 놔라, 이거잖아. 그치? 모음을 먼저 놓으면 되지. 놓는 방법, 계산은? 서로 다른 3개의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A와 E를 나열한다. 그지? 3, P, E. 됐냐? 그 다음은 다른 거 별 조건 없잖아. 그럼 문자 나머지 4개 남았잖아. 4팩. 다음 744번에 2번. 남자 셋, 여자 넷, 한 줄로 등산을 할 것이다. 남자를 양 끝에 세워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구성이 되겠네. 남자 먼저 세워. 방금 그거랑 똑같네. 남자 셋, 말했죠? 남자 셋 써 있어도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다면 사람은 다 구별하는 거다니? 선생님 어쨌든 남자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은 다 구별하는 거야. 막 그런 문제는 문제에서 말을 해줘야 돼. 그냥 그 남자끼리 구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 말 없으면 사람은 다 구별입니다. 따라서 남자 3명 중에 2명 골라서 사이드에 배치. 이후엔 쫙. 다음. 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건데 소수가 아닌 수가 뭐야? 그러니까 소수부터 파악해보면 되네. 소수가 2, 3, 5니까 가 아닌 수는 1하고 4 말하는 거네. 즉 1하고 4까지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네. 이웃하지 않는 것은 얘네 먼저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대로 만약에 나열이 됐다고 치면 끼워 넣기 하면 되네.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끼워 넣기. 배열까지 해야 되지. 다음. 자, 이 D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E와 D는 이웃, U와 C는 이웃하지 말아라. 자, 싸운 애들은 항상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라 저리 꺼정한 다음에 일단 이웃하는 애들은 끈끈이로 묶어버리고 남은 거나 잘 쓰자. 야, 헷갈려. 뭐야? 너 뭐 나왔냐? A랑 T 남나? 이렇게인가?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 맞네. 요거 3개 나열합시다. 3팩 곱하기 요 내부 나열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열됐다고 치면 끼워 넣는 건 여긴 넣으면 안 되고 4자리 중에 2개 끼워 넣으면 되네. 다음. 참 경우의 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을 풀 때의 난이도와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왔을 때 체감상 느끼는 난이도가 좀 격차가 있어.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뭐 이런 거. 자, 결국은 항상 내가 말했지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상황을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초반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자, 7개의 숫자 중에 5개, 이런 거 다 잘 보시고, 7개 다 안 써. 5개만 사용하네. 5자리의 B번을 만들 건데, 홀짝 교대로 사용해라. 일단 조건은 알았지. 홀짝 교대야.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홀수가 현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짝수가 몇 개야? 3개인데, 그러니까 저대로 만약에 7개 다 나열하는 거면 이러면 이건 노멀에 있으면 안 되지. 베이직에 있어야지. 홀수가 쪽수가 더 많으니까 무조건 홀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나열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뽑아야 되거든. 5개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5개를 뽑아야 되는데 자네들은 이것을 먼저 결정할 수밖에 없겠네. 홀수와 짝수를 몇 개씩 뽑을 것인가를 좀 나눠줘야 되겠네. 맞지? 그런데 4개, 1개 이러면 돼? 교대가 안 되지 이러면? 3개, 2개는 해야 되지. 그러나 당연히 홀수 3개에 짝수 2개 아니면 짝수 2개에 홀수 3개로 이 문제는 어쨌든 내가 계산하려면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겠구나. 첫 설계를 잘 해야지 이렇게. 됐냐? 이래야 이제 교대가 가능하지. 그러고 그에 맞는 계산을 잘 해줘야지.
자, 예를 들어 홀짝 나누게 되면 실은 이러면 자리, 그 교대로 세우는 순서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개수가 똑같았으면 홀짝 아니면 짝홀 두 가지를 또 나눠야 되겠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 이렇게 써야지. 뭐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아래의 경우는 이제 짝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교대로 배치하는 자리 정하는 방법은 고정이야. 이 상태로 계산합시다. 자, 그래서 이 위쪽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홀수가 지금 1, 3, 4개, 홀수가 4개지. 4개 중에 3개를,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여기에 나열해야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짝수 3개잖아. 3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해야 되는 거고. 됐지?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144. 그럼 얘는 홀수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 자리에 나열. 4, P, 2. 짝수 2, 안 보여. 짝수 몇 개야? 2, 4. 짝수 3개밖에 없네. 그러면 3개 중에, 그러니까 그냥 3팩 써도 되죠? 3개 다 그냥 여기 짝에 갖다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뭐 3P3 해도 되고. 같은 계산이니까. 요 계산하면 요게 72가지. 됐지? 항상 이제 난이도가 한 노멀 정도 올라갔을 때는 초반에 설계하는 작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55번도 해볼게요. 자, 5개의 숫자 중에 4개, 또 다 안 쓰지, 이제 막 다 안 써. 막 고른단 말이야. 4개만 쓸 겁니다. 막 이렇게.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며, 4의 배수 고르래. 자, 일단 4의 배수 판별법은 기억하고 있지? 여기만 보면 되지. 여기만 4의 배수. 그러니까 저 2개 더해서도 아니야. 저 숫자 자체가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였어. 그치? 그럼 또 일단 상황부터 나눠야지. 저기를 4의 배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쫙 정해봐야 되겠네. 맞아? 정해볼까? 자, 그러니까 일단 딴 건 됐고, 여기에 4의 배수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 0, 4. 이게 이제 4니까 4의 배수. 그치? 9구단을 외워라. 4, 1은 4, 4, 2, 8. 그러면서 이제 8은 없으니까 잘 넘기고. 그치? 9구단을 외면서 잘 써. 12, 16 안 되고, 20, 24, 28 안 되고, 32 되고, 또 36 안 되고, 40 되네. 44 되나? 이거는 이제 조건을 봐야지. 똑같은 거 써도 되나? 그런데 서로 다름이네. 44 안 돼. 됐나? 48 안 되고, 이후 끝. 됐냐?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상황이 있네. 맞아? 그럼 이걸 다 따로따로 6개를 다 계산할까? 물론 그래도 돼. 그런데 지금 딱 두 그룹으로 딱 나눠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 돼? 그치? 왜냐면 이게 4자리 숫자를 만들 거라 결국은 여기를 항상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어. 여기에 0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아? 따라서 이거를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이렇게 나누면 되지. 0을 사용한 애들을 먼저 계산. 그러니까 먼저는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0을 안 쓴 애들 이렇게 2가지로만 분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맞지?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 0을 사용한 경우 가볼까? 이 0, 4인 경우 가보자. 0을 사용한 경우에 이후 계산이 어떻게 돼? 여기 그럼 몇 가지야? 0과 4를 썼기 때문에 여기 그냥 3가지, 여긴 그럼 2가지겠네. 요거 6가지네. 맞아? 얘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러한 게 3개 있다. 18. 이렇게 빠른 계산해야지. 이걸 일일이 다 하고 있지 말고. 그치? 그럼 이번엔 여기 노란 거 0이 안 박힌 경우 1, 2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잘 생각해서 골라야지. 1과 2를 썼다고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0은 못 오니까 2가지. 그 다음 다시 이제 0 들어가니까 2가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당 4가지가 나오네. 됐니? 그러한 게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3개 있네. 총 12가지 되는 거네.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 잘 지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데 저렇게 가로줄 노란 애들끼리의 합과 파란 애들끼리의 합을 똑같게끔 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 맞아? 뭐부터 해야 되냐? 그냥 무식하게 나눠? 아니지. 이것부터 해야 되지. 뭔 소리? 뭐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합이 같대. 일단 쟤네 다 더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지? 1부터 9까지를 좀 다 더해볼 필요가 있겠네. 중간에 5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네. 몇이야 이러면 40이네. 총합 40이네. 총합 40. 됐죠? 중간에 5가 없네. 그치? 총합이 40이면 그것까진 결정되는 거 아니야? 20, 20이네. 맞아? 20, 20 만들어야 되네. 자, 이제 생각해봐. 또 설계해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네들은 일단 눈에 불을 켜고 합이 20인 세트 하나만 찾으면 되지. 합이 20이 되는 세트. 어차피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20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일 먼저 지금 뭐 해봐야 돼? 아씨, 4개 더해서 20 뭐 있지? 하고 열심히 찾아야지. 됐냐? 이런 거 알려준 게 내가 방법 알려준 거 있잖아. 그걸 좀 이용해서 잘 찾을 수 있겠어? 숫자가 이제 1, 4,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랑 6부터 9까지였지? 6부터 9. 됐어? 찾아보자. 그런데 이번엔 또 약간 변칙적인 진행을 좀 해볼게요. 9, 8 이렇게 가보자. 큰 거부터. 자, 당연한 얘기면 7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6도 안 되고 언제부터 돼? 3도 안 되나? 확실히 확인해. 3도 안 되나? 아, 3도 안 되네. 2부터 되네. 그럼 여기는 1. 됐지? 다 이렇게 찾자. 그럼 9, 8 한 거 다 했지? 그럼 이제 9, 7 합시다. 빼먹지 않게 세는 거는 이제 뭔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잘 세주셔야 된다 그랬어. 9, 7 가면 뭐 돼? 여기 3, 1 되겠네. 됐나? 더 있어? 2가 되지만 이제 뭐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9, 7, 3, 1 있네. 그지? 그 다음에 9, 6 갑시다. 9, 6 가면 4, 1 되겠네. 됐냐? 그 다음 9, 6에 3하고 2도 되겠네. 됐냐? 다 했지? 이제 5 내려가면 없고 합이 20이 되는 세트를 빠짐없이 잘 세야 되고 이렇게. 됐냐? 그 다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두 줄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 왜 하나죠? 당연히 하나만 골라야지. 하나를 고르면 남은 4개가 자동으로 또 합이 알아서 20. 야, 여기서 2개 고르면 안 돼? 그럼 9 2번 쓰냐? 아니지. 우리가 하나만 센 게 어차피 만약에 내가 이걸 골랐어. 그럼 어차피 상대방은 이제 사용 안 된 숫자 나머지 3, 4랑 뭐야? 7, 6, 7인가? 얘네일 거거든. 자동으로 결정이 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넷 중에 한 세트를 고르는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 따라서 첫 번째 계산은 일단 4개 중에 한 세트를 고릅시다. 그냥 4가지라고 하면 되죠. 뭐 4P 1 해도 되지만 상관없지. 그래서 골랐다 치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골랐어. 그럼 반대로 자연스럽게 골라지는 상대방 반대쪽 숫자는 7, 7, 6, 4, 3 뭐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이제 얘네를 여기다가 잘 나열해야 되지. 나열은 어떻게 할래? 당연히 노란색과 파란색 위에 할래 아래 할래 이거부터 일단 결정해야 되고. 맞지? 맞지? 그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 뒤에 마지막 마무리 해봐. 됐지? 만약에 노란 걸 아랫줄에 배치하기로 했으면 그럼 이제 7, 6, 4, 3을 여기에다가 나열해야 되니까 위에도 마찬가지고. 됐냐? 자, 얘도 이제 문제 한번 잘 봐보십시오. 비밀번호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든다. 일단 가! 똑같은 거 쓰지 말라 돼 있고, 나! 0 쓰지 마 돼 있고, 여기까지 뭐 문제 없어. 그 다음 다에서 뭐라 돼 있냐면 회원 번호가 나타내는 수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회원 번호요? 아, 밑에 말해줬잖아. 6549보다는 크게 그리고 4의 배수가 되게 하라는 얘기야. 됐냐? 됐지? 자, 일단 회원 번호에 쓰인 숫자와 나에서
회원번호에 쓰인 숫자랑 0 쓰지 말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6549는 못 쓰는 상태네. 그럼 당연히 일단 그거부터 정리하자. 사용 가능한 숫자부터 정리해야지. 사용 가능한 숫자 뭐 있냐? 1, 2, 3,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8까지냐? 5개밖에 없네. 됐나? 얘네로만 비번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4의 배수 만들래. 그럼 또 4의 배수 다 했던 기술들이 쫙 조합되어 있지. 4의 배수 세팅부터 하자. 숫자 이거밖에 못 쓰지 지금. 나 이거 가지고 4의 배수 만들어. 4, 8, 08이 없어. 0이 없어. 8도 안 되고 12부터 되겠네. 12 가능하고 몇 개 없을 것 같죠? 숫자가 저거밖에 안 돼서 16 안 되고 또 뭐 돼? 28도 되고 또 되는 거 빨리빨리 찾아봐. 뭐 있어? 32 또 72 좋아. 아이씨 여기다 쓰자. 이런 건 그냥 잘 세야 돼. 빠짐없이 구구단을 외우던가 최대한 잘 해서. 됐냐? 더 있냐? 더 없지? 4가지밖에 없네.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 자리 채우는 계산하자. 여기 몇 가지? 할 때 계속 눈치채야 돼. 6549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과 2를 썼단 말이야. 남은 숫자가 3, 7, 8인데 줬다가 3 갖다 박으면 안 됩니다. 7이나 8이 와야 되지. 맞지? 따라서 여기다 숫자 정하는 방법 2가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썼고 뭐 예를 들어 8 썼다고 치자. 그럼 이제 여기는 다시 몇 가지? 2가지가 되겠네. 됐냐? 4가지. 자, 그럼 여기 계산 뭐야? 1가지 곱하기 2가지. 됐지? 여긴 계산이 뭐지? 뭐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 좋아. 마지막 아래 건 1 곱하기 2. 됐지? 내가 이렇게 문제 푸는 이런 방향성을 잘 이렇게 뇌리에 담아. 정리부터 하잖아. 이런 경우 그냥 막다 갖다 세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10부터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759번에 괄호 2번을 좀 해볼 겁니다. 그것도 문제 한번 봐봐. 문제 한번 봐봐. 맞죠? ABC 3명이 ABC를 포함한 6명이 그러니까 써주자. A, B, C를 포함해서 뭐 D, E, F 뭐 이렇게 6명 있는 상황이지. B랑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도록 일단 말 알아들어. B와 C가 A랑 이웃 안 해야 돼. 즉 B랑 C는 뭐 이웃하라 이런 말은 없다. B랑 C만 A랑 떨어뜨려 놓으래. 어떤 전략을 세울까? 2가지 정도 보여줄 건데 떠오르는 구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즉 A가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사이사이에 뭔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뭐 이런 식이 되게 배치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당연히 A가 어딨냐에 따라 또 다르지. 왜냐면 A가 한 가운데 앉아 있으면 이 양옆에 2자리를 건너뛰어서 얘네가 앉아야 되는데 A가 구석탱이에 가 있으면 그 한 칸 앞에 여기만 앉으면 되거든. 일단 상황이 이렇게 좀 갈라지지. 됐냐? 따라서 전략을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전략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A가 문제잖아. A를 다른 애들이랑 안 겹치게 놔야 되잖아. 그래서 2가지지. A를 먼저 세우고 계산을 할까? 아니면 A를 마지막에 세울까? 요거부터 잘 생각을. 물론 둘 다 보여줄 건데 뭐가 더 괜찮을 것 같아? 먼저 세울까? 나중에 낄까? 먼저 해볼게. 그럼 직접 보고 생각해봐. 자, 첫 번째 전략은 A를 먼저 배치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A를 먼저 넣을 거면 그 정도는 구분해야지. 얘가 구석에 있을 때랑 중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을 때랑 이 자리 배치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즉, 2, 3, 4, 5, 6인데 A가 이제 이런 데 왔을 때를 또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지. 됐냐? 따라서 A가 양 끝에 오는 경우 계산. 하나씩 써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A가 여기 왔어. 자, 그럼 이후에 어떻게 계산해야 돼? 결국 이 자리에
B랑 C만 안 오면 되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저기 흰둥이 셋이 와야 되겠네. 세 가지. 그래서 뭐 D가 왔어. 그럼 이제 시킨 거 다 했지. 됐지? 이제는 남은 4명 막 나름 B, C 뭐 이웃해라 그런 말 없어. 그냥 A랑만 붙여놓지 말래. 남은 건 이제 쫙 계산하면 되겠네. 됐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A가 이제 양 끝이 아닌 요 안쪽에 있는 경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A가 여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간 거 계산해야 되겠네. 따라서 A를 먼저 넷 중에 한 자리에 넣읍시다. 됐지? 그래서 뭐 놨다 쳐, 뭐 여기 놨다 쳐. 이후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랑 여기에 B가 오면 안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그 계산은 여기랑 여기에 저기 하얀색 3마리 중에 2마리를 여기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알아보냐? 알아보지? 그럼 이제 남은 건 3팩 하면 되겠네. 됐지? 이게 A를 먼저 넣는 전략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맞아. 이게 좀 더 편한 건 맞아. 됐죠? 그 다음 A를 마지막에 넣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잘 보라고 저런 식의 계산 기술도 있구나. 잘 보시라고 굳이 다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A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즉 끼워 넣기 기술을 좀 써볼게. 됐냐? 됐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나눠야 될까? 자, 두 번째 A를 마지막에 넣는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이때 자네들이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방금 전에 A 먼저 넣을 때는 그렇게 구분했잖아. A가 끝자리에 있는 경우랑 안쪽에 있는 경우로 나눴지. 그럼 지금은 크게 어떻게 나눠야 돼? B랑 C랑 떨궈 놔야 되잖아. B랑 C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저에 마지막에 끼워 들어가는 거랑 B랑 C가 좀 뭔가 중간에 딴 애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랑 계산이 다르겠지. 맞아? 따라서 만약에 B를 마지막에 넣는 식의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거부터 결정해야 될 거야. 얘네가 붙어 있을 때랑 안 붙어 있을 때를 구분해야 될 거야. 됐어? 됐지? 따라서 그럼 1번 붙어 있는 거 먼저 합시다. 그럼 이건 이제 A 빼고 원래 우리 하던 것처럼 5명 나열할 건데 B, C를 이웃하게 나열해라. 이 계산하면 되지. 그치? 첫 번째로. 따라서 자, 이거 계산 바로 써도 되죠? 2팩에 4팩 하시면 되겠네. 됐냐? 바로 써도 되지? 됐지? 그래서 B, C가 이웃하게 붙어 있고 D, E, F가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칩시다. 됐나? 그럼 이제 A를 끼워 넣을 자리가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긴 못 와. 여기만 되는 거네. 됐냐? 이러면서 잠깐 정말로 다른 경우도 다 되나?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상황을 한번 변동시켜가면서 확인도 해보면 좋고, 이래도 그럼 A가 이제 여기 못 오고 여기 뭐 어쨌든 세 군데 생기는 거 맞지? 맞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검토까지 하면서 A 끼워 넣을 자리 3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나? 됐지?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B랑 C가 이웃을 안 하는 경우는 그럼 이것 또한 이웃하지 않는 계산할 때가 원래 3마리 남은 애들 배치하고 끼워 넣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 계산 좀 합시다. 즉 D, E, F 해놓고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B, C를 끼워 넣기까지 해야 이제 B랑 C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온 경우가 되는 거지. 됐냐? 이러고 A 끼워 넣을 자리 좀 닦아보자. 자, 하나, 2개밖에 없네. 이러면서 뭐 혹시 모를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막 다른 상황들도 한번 뭐 만약에 B가 여기 있고 뭐 C가 이렇게 끝에 있어도 똑같이 2가지인 거? 응, 맞아. 됐냐? 상황을 좀 바꿔가면서 혹시 다른 상황, 내가 상황을 잘못 나누지 않았나 확인해보면 끝.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60번은 됐고.
자, 761번은 내가 해주려는 건 아니고 자네들이 하는데 잘 생각해서 해봐. 저기 조건이 특이하게 좀 걸려있지? 여기 그 사전식 숫자 나열 그 문제잖아. 근데 4200보다 작은 홀수다. 홀수다. 저 점 잘 생각해서 계산해봐. 알겠지? 홀수다. 이건 뭐 너희들이 해보고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없네. 나머지 뭐 웬만큼 좀 설계 좀 필요한 건 다 해줬다. 나머지는 뭐 잘 해보시고요. 됐지? 그 다음 뭐 모의고사라고 뭐 쫄것 겁먹을 건 없고 그냥 배운 기술 잘 써봅시다. 자, 일단 문제 확인 좀 해봐. 여기 야 뭐 여기 별에는 넣는 거 아니다. 여기다 넣지 마. 이렇게지 지금. 이 6칸의 사진을 배치하겠다.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부터 계산하면 되냐? A와 B를 한 줄에 나열해야 되겠지. 따라서 A, B 넣을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계산 해줘야 되겠네. 위에부터 순서대로 1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조건 걸린 걸 먼저 나열해야지. 그치? 그런데 A, B를 여기다 나열했을 때랑 여기에 나열했을 때의 계산이 약간 다르지. 따로 나눠야겠네. 이렇게 계산이 다른 게 확인되면 바로 상황 나눠서 하십시오. 얘네가 첫 번째 줄로 간 경우 이러면서 잘 하나씩 계산하자. 됐지? 첫 번째 줄에 갔어. 그러면 그거 자리 바꿔야죠. A, B, B, A 결정해야지. 그치? 나머지 계산은? 난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터프에 있는 건지 그냥 어렵게 생겨서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고 얘 그냥 노멀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A, B를 세 번째 줄에 넣는 경우 가봅시다. 그럼 A, B를 붙여서 세 번째 줄에 넣는 것만 계산 잘하면 되는 몇 가지야. 뭐 이제 아직 조합을 배우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실은 이런 건 세도 돼. 세봐. 붙여서 A, B 넣는 거야. 네 가지 아니야? 네 가지? 네 가지지? A, B를 붙여서 세 번째 줄에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 네 가지. 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치는 이게 왜 터프에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 하여간 됐어? 다음 767 봅시다. 이런 건 괜찮네. 어렵다기보단 이게 생각 조금만 잘못하면 계산 하나 빼먹어가지고 막 차이가 답이 막 두 배로 나오고 아니면 뭐 2분의 1배 나오고 그럴 수 있거든. 잘 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다. 6개의 좌석에 앉힐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같은 열에, 아버지랑 어머니를 같은 열에 앉혀라. 할아버지, 할머니 대문자로 표현하자. 아버지, 어머니 소문자로 표현하자. 애들은 이걸로 하자.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일단은 이렇게 줄부터 정하는 계산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열에 앉히래잖아. 근데 좌석상 이렇게 한 열에 같이 못 들어가. 맞아? 따라서 말하면서 해볼게. 잘 따라와봐. 이럴 때 계산이 안 빼먹어야 돼.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열 정하는 방법 두 가지. 열만 정한 거야. 됐지? 자, 열을 정했으면 이제 앉혀드려야지. 근데 이때 문제도 잘 봐. 이웃타계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 이웃타계거든. 맞아? 그치? 따라서 아까도 했지만 여기 이렇게 세 자리 있으면 한 커플을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이 네 가지였거든.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약에 2열이었다 치면 거기에 이웃하게 앉는 방법이 네 가지인 거고. 맞지?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도 이웃하게 앉는 방법이 네 가지인 거고. 애 둘 남은 게 이거고. 아까 그 계산을 좀 풀어서 천천히 쓴 거지. 됐어? 됐지? 이런 거 계산하다가 뭐 예를 들면 애 안 치는 거 딱 까먹거나 이러면 이제 바로 답이 가는 거야. 이게 은근히 계산을 꼼꼼하게 잘 해줘야 돼. 됐냐? 그래서 정답은 64가지. 현재 좌석 상황이 이러하지. 됐지? 계산해 볼게요. 7명이고 좌석도 7개 잘 확인하시고. 됐죠? 그 다음 A, B를 같은 2인용에 앉혀라. 일단 저 계산까지는 문제없지 않냐?
그지? 자, A, B 안 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자, 번호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써볼게. 일단 A, B를 안 칩시다. 이렇게 쓰면 바로 알아보나? 되냐? 문제 없냐? 문제 없지? 뭐 한 거야? 세 줄 중에 한 줄 선택해서 A, B, B, A 나열한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예시 들어가면서 가보자. 자, 그럼 자네들 말을 어떻게 할래? 이번에 C랑 D는 붙여 앉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C랑 D가 붙지 않는 상황을 막, C가 여기 C나 D가 여기 한 군데 들어갔으면 아무 데나 안 차도 되고, 근데 C나 D나, 그러니까 여기에 C랑 D가 안 앉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해 나가면서 세는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럴 때 쓰면 유용한 게 반대의 기술을 좀 써보자. 즉, A, B, 얘네는 앉혀놨고, 얘는 앉혀놨고, 여긴 앉혀놓은 상태에서, 됐냐?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5명 싹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일 거란 말이야. 맞아? 여기에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저거잖아. 왜냐면 지금 A, B 안 치면서 느꼈겠지만, 이웃하게 안 치는 건 계산이 쉽거든. 그럼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 CD가 붙은 걸 빼자고. 그럼 CD 붙은 계산은 비슷할 거 아니야. 자, 이제 2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CD 붙여 앉힐 자리 2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골랐으면 걔네들 이렇게 거시기 하고 남은 3명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120 빼기 24 계산해 주시면 96까지가 끝나는 거고, 최종 답은 곱해야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 상황, 나중엔 아예 정식 용어도 있다 그랬잖아. 여사건. 그치? 이런 계산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됐죠? 자, 둥근 의자 3개랑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 의자 배치는 저대로가 고정인가 봐. 그 다음 1학년, 2학년, 3학년 2명씩 있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라고 칩시다. 자, 조건은 뭐야? 2학년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일단 저 문장만 봐도 일단 앉힐 거면 2학년 먼저 앉혀야 되지, 그치? 그럼 같은 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다야. 그럼 봐봐, 이게 한 줄로 계산이 가능한지 쫙쫙쫙 나눠야 되는지부터, 물론 지금 터프니까 나누는 거겠지만 시험지 나중에 다 섞여 있을 때는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모를 거 아니야. 생각을 잘 해보라고. 그러니까 막 1학년이 이런데 이렇게 2학년이지 이렇게 앉았을 때 이후에 1학년 3학년 떨어뜨려 앉히는 계산이랑, 아니면 2학년이 이렇게 앉았을 때 계산이랑 조금만 생각해봐도 좀 차이가 있겠지. 맞지? 그럼 당연히 나눠서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써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자, 일단 사람 안 치는 건 나중 일로 하고, 2학년 놀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랑 아니면 요렇게랑, 아니면 3가지밖에 없잖아. 상황은 3가지만 나누면 되지. 이렇게. 맞아? 그렇지? 따라서 요렇게 2학년 들어가는 경우부터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그럼 일단 2학년을 앉혀야 되니까 2학년을 이렇게 갖다가 앉히는 계산을 합시다. 즉 2학년 배치하는 방법 2가지. 이후에 해보자. 이제 1, 3학년 앉혀야 돼.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지. 학년 자리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앉힌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겠지. 맞아? 1학년, 3학년 어떻게 앉혀야 되니? 그러니까 학년만. 지금 보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을 여기다 앉히면 3학년이 여기서 붙어. 맞지?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요렇게 1학년, 3학년 함께 논아 앉아야 되고, 여기랑 여기 1, 3학년이 같이 논아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 됐나? 그럼 그 계산을 잘 표현할 수 있겠냐? 1학년, 3학년 앉을지, 3학년, 1학년 앉을지 그거 정하는 방법이 2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 3, 1 2가지. 됐나? 그래서 뭐 정했다 쳐. 그럼 이제 각각 1학년 자리에 저기 A1, A2, 3학년 자리에 A1, A2 앉히는 계산, 뭐 2팩이지만 그냥 2라고 씁시다.
이렇게 빠짐없이 잘 계산할 수 있겠지. 됐냐? 따라서 총 32가지 나왔네요. 됐지? 두 번째. 이번엔 2학년을 이렇게 양옆에 여기랑 앉히는 걸로 갑시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자 그림 잘 표현해보자. 2학년 앉히는 거 계산해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네. 2학년 나열 그러니까 한 줄로 계산하자. 2학년 갖다 앉히는 방법 두 가지. 뻥. 이번 배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주목이지. 그러니까 1 이거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랑 여기에 같은 학년이 앉아야 돼.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 같은 학년이 앉아야 되는 상황. 됐나? 이렇게 잘 파악해서 그래서 1 앉았으면 3, 3이고 아니면 1 앉았으면 3, 3 맞아? 아까 이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 아까 얘는 그러니까 뭐 1, 3도 되는데 1, 3 고정하고 여기끼리만 3, 1 뭐 이런 거 되거든. 맞아? 근데 지금은 1 앉았으면 3, 그러니까 4개가 같이 움직여야 돼. 맞지? 약간 다르지, 약간. 여기에 1학년 앉았으면 무조건 1학년, 여기에 3학년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3 안 치고 여기 이렇게 둘이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아? 따라서 학년 지정, 1학년, 3학년 자리 지정하는 게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 앉히는 게 두 가지니까 16가지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너무 밑에다. 야, 여기 위에다 쓸게. 뒤에 사람 안 보일까봐. 위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계산은 이제 2학년 여기 앉은 거지. 여기 이렇게 앉은 경우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여기에 2학년 앉아야 되고, 다시 동그라미, 2학년 앉아야 되고. 그래서 2학년 마찬가지 나열하는 거 두 가지. 다음, 학년 배치. 이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렇지. 얘도 지금 보면 무조건 이렇게 고정되던가 아니면 3, 1, 3, 1 학년이 무조건 저렇게 나와야 되네. 맞지? 아, 해놓고 보니까 얘랑 지금 계산이 똑같네. 따라서 학년 자리 정하고 학년별로 앉히는 것까지 하면 16가지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책 보고 있지? 뒤에 보시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스포일러 했던 여기 의자 앉히기. 실은 여기 빈 의자가 있는 상태로 앉히는 건 나중에 저기 중복 조합이라는 기술까지 배워야 실은 완성이긴 해. 여긴 약간 미완성 버전이야. 그 중복 조합이라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푸는 문제라 아직은 미완성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경험 삼아 하나씩 봅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중간중간에 풀었던 의자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그치? 계속 얘기해 줬잖아. 앞에서 나왔던 의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사람 수, 의자 수 똑같았어.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의자는 7개인데 야 2명만 앉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가 남게 되지. 그치?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다라고 했어. 아마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건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끼워 넣기라 그랬어, 내가.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근데 의자 A, B잖아. 일단 의자 하나씩 줘, 이렇게. 그러니까 의자 들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서 앉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끼워 넣기를 쓸 거면 이제 빈 의자를 갖다가 나열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나열할 때랑은 다르다. 이게 만약에 사람 7명인데 A, B 따로 나열해라 그랬으면 A, B 빼고 나머지 5명 나열할 때 이 계산을 했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빈 의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의자 나열하는 이 방법은 계산을 안 하는 거다. 빈 의자, 즉 똑같은 의자잖아. 됐어? 됐냐? 그게 약간 다르겠지? 그러니까 아니 뭐 얘랑 얘랑 뭐 이렇게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바꾼다고 뭐 달라져? 아니야. 의자 첫 나열은 그냥 한 가지야. 됐지? 그리고 끼워 넣는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배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됐지? 요런 차이점. 됐냐? 그 다음, 이게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어. 내가 앞에서 언급은 해줬을 거야. 2명이면 뭐가, 어떤 계산도 가능해?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는 게 2명이면 가능해. 3명부터는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단 오히려 더 일이 많아져. 그치?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 전체 경우의 수부터. 그냥 7개 의자에 사람 2명 갖다 앉히는 방법 몇 가지? 7가, 그냥 지금은 이제 의자를 딱딱딱딱딱 박아놓고, 요 서로 다른 7개.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봐. 지금 여기 7개에다가 A, B를 갖다가 그냥 앉히는 거야, 랜덤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의자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의자가 나열되어 있는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네 번째 의자, 다섯 번째 의자, 여섯 번째 의자, 일곱 번째 의자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야. 맞아? 이 안에 A, B를 7개 자리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이 일단 조건 없이 의자에 2명 앉히는 방법인 거야. 됐냐? 계산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까 방금 전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번호 안 붙이고 의자 아직, 그러니까 의자를 나열하지 말고 여기 쌓여 있는 거지. 의자가 나열을 안 한 상태. 그 상태로 사람 둘이 의자 하나 가서 이거 내 거 하고 딱 끌어안고 있는 거고, 의자에 어떠한 번호도 붙지 않았어. 그지? 그 상태로 똑같은 의자를 먼저 이렇게 딱 나열한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됐냐? 그래 놓고 아까 끼워 넣기 했잖아. 그래서 끼워 넣어가지고 만약에 A랑 B가 여기 앉았다 쳐. 그럼 실은 계산은 끝난 거긴 한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면 2번 의자에 A가 앉은 거고 5번 의자에 B가 앉은 거다라고 바꿔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됐지? 당연히 번호 매기는 건 뭐 앉힌 뒤에는 큰 상관없지.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의자 먼저 갖다 놓고 번호까지 붙여놓고 2명 가서 앉는 그런 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방금 7, 서로 다른 7개 취급을 한 겁니다. 알겠지? 차이가 약간 있다. 됐냐? 그래서 이렇게 7P2 계산하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지. 즉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A, B가 이웃한 경우를 빼주는 거지. 됐냐? 의자 박혀 있잖아. 이런 건 뭐 세도 돼. 2명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붙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6자리가 있네. 붙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네. 그리고 당연히 붙은 자리 골랐으면 A, B, B, A 나열해야 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반대로 안 되는 거 뺀 경우의 계산입니다. 그치? 계산 방식의 차이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 아까처럼 처음에 나열한 거랑 지금이랑. 다음 밑에 2번도 해볼게요. 자, 6개의 의자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그거야. 이 설치되어 있다. 번호 붙어 있는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그지? 근데 이제 내가 계산하는 전략에 따라 이제 약간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보면 의자가 하나 남습니다. 의자 하나 비어 지금. 빈 의자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여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야 되는 대상이 2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쫙 나열한 거에서 이웃한 거 빼기가 가능한 상황이야. 됐지? 그 다음 당연히 끼워 넣기도 가능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끼워 넣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 끼워 넣기 상황이야. 이제 의자 다시 아까처럼 나열하지 말고 쌓아두고, 됐나? 쌓아두고, 이웃하지 않는 것 기본은 먼저 난 다른 애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지. 의자 여기 7개, 7개야? 아, 6개구나. 여기 6개가 쌓여있어. 남자 셋이 의자 하나씩 들고, 됐냐? 나열해. 야, 서. 그럼 남자 셋이 이렇게 쭉 쓰겠지. 그 방법이 3패. 됐냐? 그런데 지금 잠시 확인해야 될 게, 빈 의자가 있거든. 하나가 있거든. 따라서 3명이 의자 가져가는데, 너 빈 의자도 좀 같이 가서 같이 4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됐냐? 의자 하나가 빈 상태잖아. 맞아? 그런데 어차피 이거 얘가 앉은 의자, 이건 제가 앉은 의자, 이건 얘가 앉은 의자, 이건 빈 의자. 즉 결국 서로 다른 4개 나열하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빈 의자까지 포함해서 4개를 먼저 나열. 됐냐? 아직 의자에 번호 안 붙였어. 쟤네들이 저기 뒤에 가서 의자 앉아가지고 뭐 빈 의자 어디 놓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됐냐? 그리고 이제 여학생을 끼워 넣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끼워 넣기 계산이 되겠네. 끼워 넣을 자리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다른 게 여기 빈 의자 있으면 여기에 여학생 오고 여기에 여학생 오면 이것도 떨어져 앉은 거잖아. 그래서 빈 의자도 같이 나열해 놓은 거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계산의 기본이 뭐야? 걔네들 뺀 나머지는 다 먼저 나열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그지? 이때 빈 의자도 같이 나열을 했다가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여학생 2 나열하면 되는 거고. 계산은 끝났는데 이제 그럼 이 원래 번호 붙은 의자처럼 취급해야 되잖아. 설치니까. 이 번호 붙은 의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뭐 예를 들어 뭐야 여기 A 여기 왔어. B 여기 왔어. 그래서 다 해놓고 보면 아 그럼 이 상황은 남학생이 1번 의자에 2번 의자에 앉고 3번 의자에 여학생 앉았고 4번 의자 그다음에 5번 의자 비어있고 6번 의자에 여학생 앉은 거다라고 똑같은 상황의 결론이 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기본 끼워 넣기 하는 거고. 자, 지금도 2명이기에 가능한 쫙 나열하고 전체에서 빼버리기 계산도 해볼 수도 있지. 자, 그럼 쫙 나열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의자 먼저 설치해 놓고 가서 앉히는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5명 다 나열하는 방법은 6P5가 될 거야. 됐냐? 됐지? 야, 저기 나열되어 있는 의자에 5명 가서 니네 맘대로 앉아 이거야 지금. 거기에서 이제 여학생 이웃하는 경우 빼주시면 되지. 여학생 이웃하는 계산은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 이웃하는 계산하실 때 여기 귀신 하나를 생각해. 차라리 빈 의자가 있잖아. 됐어? 따라서 여학생 붙여놓고 얘네 나열하기 상황이라 보면 되지. 즉 빈자리가 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이거 나열하는 거는 마지막에 의자 딱 하나씩 주면 된단 말이지. 이거 나열하는 방법이라 2팩에 하나, 둘, 셋, 넷, 5, 5팩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여자 2명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이지. 됐나? 됐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것도 이제 동일한 방법. 2명이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는 이제 끼워 넣기 쪽을 좀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한 거. 됐냐? 아야. 8개의 의자가 있는데 4명이 앉을 건데 냈다 떨고 나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미완성이야. 나중에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우면 이 기술의 완전체를 배울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배운 게 아직 기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비슷한 진행을 해볼게. 원래 이런 상황에서 주로 나중에 하게 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4명 떨고 앉히라는 거 아니야. 따라서 또 의자 걷어. 또 쌓아놔. 사람 4명한테 의자 하나씩 쥐어줘. 야 들어. 기본적인 게 나중에 많이 할 계산이 이거야. 의자 하나씩 줘. 됐냐? 가서 서라. 나열해라. 일단 의자 하나씩 쥐어주고 가서 나열시켜. 의자 하나씩 가진 상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겠지? 됐냐?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이 뭐야? 냈다 떨어뜨려 놓으랬거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뭘 하냐? 여기 의자 지금 4개 썼잖아? 남은 의자 여기 4개 있단 말이야. 쟤네들 앉았는데 떨어뜨려 앉으래잖아. 빈 의자 들고 가서 뭐? 자, 이때 저거 놓는 거 계산해, 안 해? 안 해. 아직 번호 붙이기 전이라 똑같은 의자 취급이야. 갖다 놔. 자, 그럼 의자 몇 개 남았냐? 하나 남았지? 남은 하나는 이제, 야, 봐봐. 이렇게 된 순간 문제 조건은 다 지킨 거야. 그럼 이제 남은 하나는 내가 맘대로 끼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 끼워 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 5가지야? 아니면 뭐 이런 거 여기도 여기 이런 거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돼? 봐봐, 아직 번호 붙이기 전이다. 지금은 번호 붙이는 버전이 아니라 번호 마지막에 붙이는 버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얘를 좀 간격을 넓혀볼게. 아니, 남은 의자 하나를 얘랑 얘 사이 여기에 놓은 거랑 여기에 놓은 거랑 뭐가 달라? 안 달라.
결국 끼워 넣는 작업은 이 노란 거만 집중해서 봐서 여기 요 CD 사이, BC 사이, AB 사이, A 사이드 5개만 보는 거야. 됐어? 됐지? 자, 증거도 보여줄게.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일단 그래서 계산은 이거잖아. 봐봐. 결론을 내보면은 내 말이 맞다는 걸 잘 알 거야. 봐봐.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다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번호 붙이는 그런 논리잖아. 아이 진짜. 아니, 말 좀 들어. 꼭 저기 어디 가가지고 자 얘들아 여기로 따라와 그러면 꼭 한두 명씩 이탈하지. 그런 것처럼. 하여간. 그러니까 만약에 의자 하나 끼워 넣는 걸 만약에 여기다 넣었어. 됐냐? 그리고 번호 붙여보자. 이러면 이제 A가 1번에 앉은 거고 2번, 3번 공석이고 4번에 B가 앉은 거고 5번 비어있고 6번에 앉은 거고 7번 비어있고 8번에 앉은 셈이 되지. 자, 이 의자를 여기다 넣었어. 그리고 번호 매겨봐. 뭐가 다른데? 여전히 4번 의자에 얘 있고 5번 의자 없고 6번 의자에 사람 있고 7번 상관없잖아. 됐냐? 그치? 이 의자 쌓아놓고 먼저 의자 들고 다 앉은 다음에 마지막에 번호 붙이는 나열 이 계산을 하실 때는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 됐어니? 그치?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차라리 그 번호 붙여놓고 앉혀놓고 전체를 빼는 거 그냥 하지 말까 했는데 뭐 책에도 써있기도 하고 니들이 궁금할까봐 얘기해 주긴 했는데 보통 의자 앉히는 계산은 나중 가면 이런 쪽으로 많이 계산을 하게 되고 그게 더 편해요. 알겠지? 됐냐? 물론 지금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방법도 괜찮아.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야. 빈 의자 거기 나와 있지? 이웃하지 않게니까 기본적으로는 끼워 넣기도 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끼워 넣기 기술도 지금은 괜찮아. 빈 의자 4개를 먼저 갖다 놓고 이러면 당연히 계산 안 하는 거고 사람도 4명이기 때문에 요 서로 다른 5자리 중에 4자리를 골라서 나열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손쉽게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야 지금은. 됐지? 근데 나중 가면 아까처럼 그 빈 의자 넣고 끼워 넣기 이런 계산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지? 둘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밑에 4번도 이제 됐네. 밑에 4번도 나중에 많이 쓰게 될 방법으로 계산해. 이번엔 거꾸로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중복조합이라는 그 기술까지 배워야 이 의자 앉히기가 완성형이 돼서 어떠한 경우에든 의자를 다 앉힐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뭔가 좀 이 개수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실은 10개 의자에 5명 앉혀라. 얘도 실은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 지금은. 뭐야, 그냥 의자 5개, 비어있는 의자 5개 먼저 딱 갖다 놓고 5명 끼워 넣기 하면 끝이야. 딱 이 문제는. 맞아? 그런데 자꾸 보여주는 게 나중엔 이런 식의 계산 많이 할 거라고. 또 의자 쌓아놓고 또 해보자. 5팩. 뭔 계산인지 알겠지? 사람 5이서 의자 하나씩 손에 쥐고 나열된 거야. 의자 하나씩 있는 거야. 근데 이 5명을 다 떨고 앉으라니까 이제 빈 의자 5개 남은 거 중에 의사 들고 가가지고 너네들 싸웠니? 싸우지 말렴 이러면서 사이에다 하나씩 떨어 앉히게 해놓고 남은 의자 갖다 넣는 거야. 됐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빈 의자가 하나잖아. 그 나중에 내가 그 중복조합 배울 때 이제 빈 의자가 2개 이상이 될 거거든. 이럴 때 이제 그 계산을 써야 돼. 막 이게 똑같은 게 이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쩔 수 없이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빈 의자 하나만 남는 상태인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셀 수 있는 거잖아. 끼워 넣을 자리 6자리가 있는 거라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이 끝나는 거다. 알겠지? 됐지? 실은 이 의자 앉히기는 바로 요 기술 보여주려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엔 이걸 많이 쓸 거라. 알겠지? 됐지? 선생님 책에는 이게 더 빠르네요. 지금은 그래. 알겠지? 조합 가자. 마지막이구만. 그럼 이제 드디어 행렬. 이제 조합도 뭐 할 게 많아서 다음 이번 주 설날. 설날 끝난 금요일에는 조합을 다 끝내버리고 마지막 주에는 행렬을 좀 해야지. 자, 조합은 내가 순열 설명할 때 한번 살짝 보여줬을 거야. 그치? 그거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일단 순열은 기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니? 학생 대표적인 예시. 학생 5명이 있는데
세명을 뽑는다, 즉 뽑아서 나열한다 라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계산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기호로 OP3이라고 쓰이며, OP3 계산이 이거다까지가 순열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때 같이 설명해 준 게 조합의 상황을 얘기해 줬지. 조합은 조합은 이런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냥 대표 셋, 즉 소위 이거를 뽑기만 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구분되지 않게 3명 뽑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여줬지. 계산은 순열이랑 시작은 똑같아. 근데 밑에 이걸 나눠줬었어. 기억나? 그지? 저거 나누는 원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저기 반장, 부반장, 서기 시절에 뭐 예를 들어 A, B, 뭐 D가 3명이 뽑혔다고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이 5, 4, 3, 여기에 있는 이 5, 4, 3, 3 나누기 전에 이 5, 4, 3이라는 계산은 저 만약에 뽑힌 3명이 A, B, D라고 치면 이거를 다 따로따로 계산한 결과가 저 5, 4, 3, 즉 60까지란 말이야. 이거를 다 다르게 센 게 이 5, 4, 3이라는 계산이지, 그지?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게 싹 사라지고 야 그냥 3명 나와가 됐기 때문에 이 6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카운트가 돼야 해. 맞지? 그래서 이 가지수를 나눠주는 건데, 그 즉 6가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6가지 계산은 무슨 계산과 같아? A, B, D. 사람 3명을 일렬로 나열한 계산이 6가지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걸 나눠준 거라고 간단한 원리를 보여줬었어. 그래서 저기 어느 반은 내가 여기에 저 60가지잖아. 이거 나눗셈이라고 그러면서 60개 진짜 그려놓고 6개씩 묶으면서 보여줬는데, 나누기 6 하는 거야. 나누기 계산. 그지? 6개를 한 묶음으로 봐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됐지? 야, 나 여기 60개 안 그려도 되지? 진짜 그림판이 있어. 또 60개 다 그려놓고, 씨. 그래서 제 조합은 이런 계산이 될 거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은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이젠 조합이랑 조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 즉 이런 조합 상황을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P가 들어가면 뽑아서 나열이고, 이제 조합인 경우에 여기를 C라고 쓰게 될 것이고, 얘 계산이 위에 보는 것처럼 OP3, 즉 순열과 똑같이 시작은 하는데, 밑둥아리에 요게 들어가는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나?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성질을 밥 먹듯이 잘 받아 썼으면 좋겠네. 예를 들면 얘들아 6C4 계산해봐.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그 식만 써보자. 일단 6P4처럼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거시기 하는 계산을 딱 하는데, 밑에 요게 들어가겠지? 맞냐? 그럼 지금 딱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애들이 2놈이 있네. 약분이 되네. 그래서 약분을 땅땅 세렸고, 그랬더니 여기가 2 곱하기 1에 6 곱하기 5가 됐거든. 근데 이거 있잖아. 잘 보면 얘랑 계산이 같아. 확인해봐. 6C2가 무슨 계산이야? 이거잖아. 그래서 조합의 가장 기본 성질이 항상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가 어떻게 게? 대충 알지 않겠어? 이렇게가 어떻게 해야? 문자로 써볼까? 조합은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알아봐? 그지? 그러니까 조합 계산할 때 10, 18 이런 거 계산할 때 19, 8, 7, 6, 5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러고 계산 빠르게 하시면 돼요. 조합은 이제 이렇게 성질 됐냐? 그러다가 이러고 있으면 죽여버릴 것이야. 얘는 안 돼. 당연한 소리를. 됐지? 조합만 갖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조합 기호를 배운 다음부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른데, 순열 기호 자체를 안 쓰기도 하거든? 그거는 뭐 니네들 편한 대로 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성질이니까 알고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봐봐라.
5P3 이게 543이지. 그래서 60까지지. 식으로는 이렇단 말이야. 상황으로 보면 얘는 뭐냐면 자 A, B, C, D, E가 있으면 이거를 5P3이 3개 뽑아서 나열이잖아.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자. 3개를 뽑을 거야. A, B, C 뭐 D 할까? 뽑을 거야. 아직 나열 안 했어. 3개를 들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저 순열 P 계산이지. 맞아? 근데 조합이라는 건 뭐야? 바로 뽑기만 하는 계산을 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우 모션을 천천히 보면 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3개 고르는 계산이 5C3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나열한 계산이 뭐 계산한 거야? 3팩 계산한 거잖아. 그래서 실은 이 5P3 계산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5C3을 하고 3팩을 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같은 계산이야. 아이, 5C3이 5, 4, 3에 3팩인데 당연히 걷다가 3팩 곱하면 5, 4, 3이지. 식으로 보면 이러하고 이론적으로 봐도 알아듣지. 됐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그냥 순열도 따로 그건 안 하고 뽑아서 나열인지 뽑기만 하는 건지 뽑기만 하면 5C3 뽑아서 나열이면 5C3 하고 3팩 해 뭐 이렇게 그냥 아예 P 기호를 안 쓰기도 해. 나중에 가면. 근데 지금은 안 되고요. 내신 하려면 내신 해야 되는데 막 NP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아예 그냥 순열 기호 안 써버리는 분들도 계셔. 나는 그냥 다 쓰긴 하는데 알고 계십시오. 저 순열 조합, 순열 계산은 결국 조합 계산의 연속기. 됐어? 뽑아서 나열한 게 순열이잖아. 됐냐? 됐지? 그런 성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아마 조합 첫 페이지 보면 이러한 성질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보자. 아, 그거 안 했구나. 자, 이거도 이제 그럼 작성하면 되겠네. NPR 기억나? 자, 기억력 테스트. 이거 뭐였지? 헷갈리면 내가 5P3 생각하라 그랬지? 5P3이 543인데 이것을 팩토리얼로 표현해봐라 그랬어. 그럼 543이란 계산이 포함되려면 5팩. 그럼 밑에 2팩을 나눠주면 543인데 이걸 2라고 쓰면 왜냐면 이거 공식으로 쓰라는 얘기가 여기 N과 R만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2팩 요 2라는 숫자도 5랑 3으로 표현을 해야 돼서 이렇게만 표현 바꾸면 이게 얘지. 순열 이거 공식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쓰다 보면 더 잘 외워질 거라 그랬고 실은 이거 되면 쟤도 되지. 이거 되면 쟤도 되지. 왜? 이 조합 계산은 일단 순열이랑 똑같이 출발한 다음에 이거 추가잖아. 맞아? 따라서 NCR 같은 경우도 순열이랑 똑같이 시작한 다음에 즉 얘랑 똑같이 시작하는데 하나 다른 게 뭐? 분모에 요거만 추가될 뿐이야. 같은 원리. 됐냐? 됐지? 그래서 조합도 이렇게 때로는 기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할 땐 작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신은 하실 때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뭐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이거 이제 조합에 대한 개념 연습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1번 팩토리얼 놀이를 좀 잘 해야 되는 거지. 조합의 식을 이용해서 이 등식을 증명해라. 즉 여기 R 곱하기 NCR이 좌변에 있지. 즉 얘를 써보면 R 곱하기 자 바로 써보자. R팩 N-R팩 그 다음 위에 N팩이지. 됐냐?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와서 한번 갖고 놀아봅시다. 얘는 그럼 N 곱하기 자 잘 쓸 수 있겠냐? 일단 순열이랑 똑같이 시작이야. 순열이랑 똑같이 머리 위쪽에는 여기 왼쪽에 써있는 문자 팩토리얼로 올라갈 거고 순열이랑 똑같이 이거 빼기 이거 들어갈 거라 여전히 N-R팩 똑같이 들어가는데 조합이라 여기 뒤에 R-1팩이 분모에 붙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잘 쓰시고. 됐냐? 이제 얘를 잘 조작해서 이렇게 되느냐? 근데 이제 팩토리얼 갖고 노는 거잖아. 이거 위로 올리면 합체되죠? 얘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거 n팩이지? 그지? n 곱하기 마일 마이 마사 마사 n팩이네. n팩.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무슨 짓 한 걸까? 그러니까 얘를 r팩으로 만들고 싶으면 r이 필요하잖아. 분모 분자에 r 곱한 것이. 됐냐? 그럼 요 부분이 r팩 되지? 여기 r팩 되지? 여기. 그리고 요 r 바깥에 쓰여져 있는 게 저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팩토리얼 연습경 한번 식으로 딱딱딱 해보시면 되고. 됐냐? 됐지? 그 다음 밑에 2번 조합의 개념을 설명해라. 조합의 개념을 이용해라. 이거는 그냥 뭐 말이 필요한가? 자, 5명의 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섞어서 뽑는 거지. 반장 1명에 임원 2명 뽑는 계산 좀 해봅시다. 되냐? 그냥 일단 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네들이 떠오르는 계산 좀 생각해봐. 무슨 계산하면 돼? 이제 순열 조합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다 자유롭게 쓰는 거야. 반장 먼저 뽑아보자. 반장을 먼저 결정한다 치면 자 5명 있으면 반장할 사람 해가지고 5명 중에 1명을 선택하겠지. 됐냐? 그럼 이제 반장하면 뽑혔고 사람은 4명 남았고 직책은 그냥 똑같은 거 2개 뽑으면 되니까 4시 2 하시면 되겠네. 됐어? 됐지? 이 계산이랑 그 다음 2번째 반장 1명, 임원 2명을 하재. 그러니까 일단 3명을 뽑아. 야 일단 3명 나와 한 다음에 자 맞짱 떠서 이긴 애가 반장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됐냐? 그럼 이 이후 계산 어떻게 하면 돼? 3명 뽑았잖아. 이후 이어지는 계산. 나 지금 3명이 뽑혀 있어. 3명 중에 1명 골라서 반장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됐어? 이걸 갖다 표현하고 있는 게 여기서, 여기 위에 보이는 식이야. 조합의 개념을 이용하래잖아. 맞아? 됐어? 그치? 즉,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5명 중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명을 뽑는 거잖아. 5명 중에 3명 뽑는 걸 3 곱하기 5C 3으로 계산해도 되고 5 곱하기 4C 2로 계산해도 된다. 그냥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런 것도 외워야 되나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문자로 돼 있는 거를 숫자로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상황임을 보여준 거야. 됐지? 이 정도. 됐냐? 뭐 저거 공식이에요? 외워야 돼요? 아니야. 이상한 거 외우지 마. 그 다음 야 그러고 보니 앞에 순열 그쪽에는 왜 질문이 안 들어온 게 몇 명이 주말에 물어보긴 했구나. 요것도 내가 앞에서 자 팩토리얼 갖고 노는 연습이야 한번 해봐 라고 하고 과제로 냈는데 뭐 주말에 질문한 사람이 2명인가 있기는 한데 전반 통틀어서 나머지 분들은 잘 채운 거야? 잘 채운 거야? 그럼 됐고. 오이씨. 이게 이제 팩토리얼 잘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라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 나오면 좀 겁먹지 말고 이번에는 조금 몇 개만 같이 해볼까? 그냥 자꾸 이렇게 막 찾아 나가.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 이러면서 잘 찾아 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아마 얘가 이렇게 변신했겠네. 그러면서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아니야? 자, 틀린 그림 뭐가 틀리냐? 으이씨, R-1팩이었는데 R팩이 됐네? 뭔 짓 했을까?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분모 분자에 R을 곱하지 않았을까? 그럼 요게 이렇게 된 거네. 그럼 가에 들어갈 식은 R이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맞추는 거 아니야. 그지? 다시 한번 잘 맞춰봐. 벡터리얼 가지고 노는 연습 잘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띄운 김에 자 이것도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NP 계산 N 곱하기 N-1 빼기 7C 이런 게 이제 지금 지금 하시면서 계산 빨리 되시면 돼. 됐어? 물론 처음에는 뭐 괜히 빨리 하다 틀리지 말고
이거니까 약분되고 21 해주시면 되고. 됐지? 나중에는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제 7C2나 뭐 그냥 짤막한 그냥 계산 외우란 소리 당연히 아니야.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냥 빨리 계산하는 게 이게 어차피 밑에 나누기 2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두 개니까 7 곱하기 6이잖아. 7 곱하기 6이면 반드시 둘 중 한 놈은 짝수거든. 7, 6, 3 나눠서 21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하면 좋아. 이건 8, 7인데 8이니까 8 반대면 4, 4, 7, 28. 얘는 36.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속도, 정확도 올려주면 좋지. 어쨌든 그래서 얘가 21, 여기에 21, n-1이 42구나.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연속된 두 수 때려 박아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자 쓰자. 2 곱하기 nc3이잖아. n-1, n-2 n-2의 밑에는 3팩. 여기는 3 곱하기 n-1. 자, 계산 잘 하자. 자, 일단 들어가시고. 양변에 3 곱해서 이거 9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양변에 약분할 거 약분 신나게 잘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계산하시면 되지. 됐죠? 요거. 조합의 성질 써라. NC3. 이게 뭐예요? N-1, N-3, N-3번 가지 말고. 이거 뭐랑 같은 계산? NC3과 같은 계산. 문제 없지? 됐나? 잘 바꿔먹고 나머지 계산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73번. 뭐 오랜만에 2차 방정식 나와도 당황할 거 없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랑 8이다. 근계수 쓰는 거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쓰란 얘기네. 두 근의 합 뭐냐? 그러니까 개수에 이상한 게 붙어 있더라도 어쨌든 x의 개수라는 건 x 뺀 나머지 애들 말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잘 생각해서 괜히 금 먹지 말고 얘를 잘 쓰십시오. 됐냐?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4 곱하기 8이고 계산하면 5분의 16 곱하기 nc n-r인데 당연히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좀 더 좋겠지? 16 곱하기 ncr 됐지?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자, 얘 정리해보자. npr에 npr은 저 몇이야? 12에 5 넘어가면 60. 자, 그럼 여기는 이제 ncr은 이렇게 나오고 10 이거네. 어떻게 할래? 이제 써야죠 뭐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n 팩토리얼 뭐 이렇게 다 바꿔? 이렇게까지 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첫 번째 방법 그냥 짬 좀 차면 실은 이거랑 이거 잘 짜맞춰보면 나오기는 해. 혹시 되는 사람? 몇 P 몇이 60이고 몇 C 몇이 10 되는 숫자 딱 5P3. 그럼 5C3이 10 맞나? 5C3은 5C2와 같고 10이네. N은 5, R은 3. 찾아지면 이렇게 하고 당연히 숫자 좀 더럽게 하면 안 찾아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바로 바로 팩토리얼로 고치지 말고 아까 알려줬잖아. 이제 나중 가면 저기 P 기호 아예 안 쓴다 그랬지? 저 NPR 천천히씩 쓴 게 뭐였어? 천천히 알게를 천천히 뽑아가지고 그거를 나열하는 계산한 게 NPR이잖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 한결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건 이제 잘 찾아야지. 팩토리얼 6 나오는 거. 맞냐? 3팩 아니냐? 그치? 따라서 R이 3이구나. 그럼 하나 결정 나면 여기서 하나 결정 나면 그 다음에 N은 이제 찾을 수 있지. 됐지? 만약에 숫자가 좀 더 더럽게 잡혀 있다면. 됐죠? 그래서 P라는 기호는 언제든지 C로 교체 가능해요. 알았지? 자, 이제 또 쭉쭉 진행합니다. 이제 순혈조합 모든 기술 다 배웠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지만 다 잘 활용해서 문제 시작해 봅시다. 배구팀 10개가 있는데 이것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더라. 각 팀은 나머지 팀들과 각각 5회씩 경기를 할 때 총 경기수를 구하시오.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더라. 자, 알아들어? 10개라서 못 알아듣겠으면 좀 줄여봐. 줄여서 생각해봐.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못 알아듣겠을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 좀 낮춰서 생각해봐. 아니 뭐 3개까지 갈까? 3개로 해, 3개. 각 팀 A, B, C, T가 나머지 팀과 각각 5판씩 경기를 한다 이 뜻이야. 어떻게 세야 돼? 일단 배트라는 방법은 이렇게 일 거 아니야. 됐냐? 야, A vs B나 B vs A나 같아 달라? 같지? 이러면 이건 그냥 딱 한 경기씩 한 거야. 저 각 팀과 나머지 각 팀은 나머지 팀과 각각 5판을 하겠다. 5회씩 하겠다는 소리잖아. 경기를 뭐 5판 3선 아니야. 5회 그냥 5번을 경기를 하나 봐. 그냥 5판. 5번만씩 맞짱 뜨나 봐.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저 너무 많아가지고 감을 못 잡겠으면 줄여서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 알겠어? 됐지? 그럼 계산 순서를 알겠어? 일단 5회 말고 그냥 1회씩이라 생각해서 둘씩 이렇게 이거부터 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계산한 거야? 3명 중에 2명 고르는 계산한 거잖아. 3명 중에 자 다음 경기할 팀은 2 고르는 이 계산한 게 3C2잖아. 그래서 실제 3가지고 맞아? 따라서 이제 늘려서 생각해봐. 10명이잖아. 즉 맞짱 뜰 2팀 정하는 계산이 10C이고 맞지? 그런데 그 계산 그렇게 딱 골라졌을 때 한 번당 5번씩 경기를 하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좀 낮춰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 됐죠잉? 됐죠잉? 다음 괄호 2번.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나머지 회원들과 악수를 한다. 악수를 한 횟수가 36회. 자, 악수하는 횟수도 계산 어떻게 해? 야, 여기 다 돌아가면서 악수한다 치자. 너가 몇 번이나 악수할까?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인원수 중에 2명 선택하는 방법이 악수하는 방법일 거 아니야. 선생님 악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지? 그지? 따라서 지금 전체 인원수를 모르는 N명이라 쳐. 당연히 악수하는 행위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 나열 아니잖아. 이거 알려준 거 아니야? 36. 됐냐?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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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NC2니까 N-1에 밑에 2인데 당연히 넘기겠지? 72고 9, 8, 72니까 9명이겠네요. 됐냐? 됐지? 조합은 이제 이런 거 구별했는데 뽑기만 하는 건가? 뽑아서 나열인가? 이런 거 잘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비밀번호 만들기도 있는데 이건 말만 기니까 자네들 잘 해보시고 여기까지 할게. 요거랑 밑에 거.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까지 순열 쪽이랑 잘 구분해서 봐. 분명 너네들은 순열 조합이 섞여 있는 시험을 봐야 돼.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야. 그러니까 일단 두 수의 합이 짝수까지 많이 하던 거잖아. 둘이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걸 거시기 하래. 그러니까 아마 짝수 아니면 홀수겠네. 계산이 어떻게 될까? 그걸 구분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부터 9까지니까 뭐 짝수면 2 뽑히고 4 뽑힌 거랑 4 뽑히고 2 뽑힌 거를 구분을 하는 상황인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두 수를 택한다 그랬어. 그래서 둘이 더하는 거 아니야. 구분해?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내가 그 말 했을 거. 앞에 이런 문제 있었을 걸? 앞으로 들어갈까? 아니야. 앞에 이런 문제, 순열에 이런 문제 있었을 걸? 한 개씩 2개 고르겠다. 한 개씩. 거미, 잠자리 이렇게 고르겠다 한 경우가 잠자리 나오고 거미 나온 걸 다르게 본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거미를 졸라 무서워해. 짠 하면 안 놀랄 거 아니야. 두 번째 거미 나오면 기절. 이거랑 처음에 하면 이제 바로 다르게 보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러겠다는 소리니까
두 개 그냥 한 번에 딱 이러겠다는 소리니까 안 줘도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 두 개 고르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됐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잘 구분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짝수 두 개, 서로 다른이라 이제 중복도 안 돼. 짝수 몇 개 있어? 2, 4, 6, 8, 4개 있네. 4개 중에 그냥 두 개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 6가지. 홀수도 1, 3, 5, 7, 9, 5개 있네. 5개 중에 두 개 선택이라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됐지? 그래서 밑에도 문제를 보시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로 선택한다. 랜덤하게 선택한다. 두 개 딱 고르겠다. 그래서 그냥 곱해버리겠다. 이 얘기야. 됐어? 주사위하고도 완전 달라. 주사위는 별다른 말 없어도 무조건 순서 구분 뭐 이런 거라 그랬어. 그지? 지금은 아니야.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라. 이거 그리고 그거 쓰자.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돼서 그냥 짝짝짝 홀짝 해도 되지만 우리 이거 반대도 배웠잖아. 두 수의 곱이 짝수면 반대로 하는 게 좀 더 편한 계산이 있지. 물론 큰 차이 없지만 두 개밖에 안 돼서. 자, 전체부터 10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게 전체. 맞지? 홀수 두 개 고른 거 빼는 거야. 1, 3, 5, 7, 9. 5개 있네. 됐죠?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다. 미스 놔야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놔야죠. 막 분수 좋아해서 전체를 n명 그러지 말고. 이렇게 놓고 이제 전체를 2n명 이렇게 해야 계산이 편하지. 맞지? 가자.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죠. 대표. 뽑기만 하는 거.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여학생 중에서 3명을 대표하는 경우의 수. 10배다. 받아쓰기 해줘야 되겠네. 이거부터 하자.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 저 노란색 컨트롤 미스. 다시. 요 노란색 밑줄 친 거 계산은 뭐야? 가고 싶잖아. 빨리 말해. 뭐야? 이제 말 안 해야지. 남녀 구분 없이 2n명 중에 3명 고른다. 그 다음 여학생 중에 3명의 대표를 선출한 거 뭐야? 가고 싶지? 빨리빨리 말해. 그래. 자, 받아쓰기에 왜 10배가 그랬어? 자, 그러니까 노란색이 파란색의 10배다. 받아쓰기 끝. 이거 풀란 얘기네. 됐지? 풀어줄까? 이거 그럼 또 니네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2n이잖아. 맘대로 상상하지 마. 그냥 여기에서 계속 1씩 빼는 거야. 규칙을 갑자기 네 맘대로 막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하게 하지 마. 그냥 순수하게 여기 적힌 숫자에서 계속 1씩 빼면서 내려가는 거야. 이래 놓고 밑에 3팩이지. 6. 여기는 10 곱하기 n, n-1, n-2. 난 밑에는 6. 됐냐?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냐? 아니지. 여기 2 빼낼 수 있지? 여기에서 2를 바깥으로 추방시키면 이렇게 되네. 계산은 항상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여기 두 놈 날릴 수 있어요. 이렇게 1차식입니다. 알겠지? 됐어?